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남들이 부러워할 성공을 이루었던 한 회장님, 이성훈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5살이 되신 이성훈 회장님은 오랫동안 건강은 뒷전이고 오직 일과 성과만을 쫓아 사셨습니다. 아침은 빵 한 조각으로,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보고서를 넘기며 드시던 분이셨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허리에 통증이 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고, 가족들의 병원 권유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아직 멀쩡해. 그러던 어느 날 해외 바이어와 회의 중이던 이성훈 회장님은 갑자기 말을 잃었습니다. 식은땀이 전신을 타고 흐르고 가슴이 조여들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응급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생명은 구했지만 내려진 진단은 심장질환 말기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 없이 이룬 성공은 허상이란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후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6시 기상,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매일 15분 산책과 명상, 그리고 건강의 기까지.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92세 현직 의사이자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 정동철 박사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건강은 의학이 아니라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동철 박사님이 전하는 10가지 습관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10분 조용히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단순한 습관은 혈압을 낮추고 불안을 완화시키며 뇌를 맑게 해줍니다. 명상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매일 짧게라도 실천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길러지고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둘째, 장 건강을 지키는 식사 습관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장을 깨워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제때 식사를 하고 음식은 꼭꼭 씹고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을 소량이라도 매일 드세요.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며 장내 유익균은 면역과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깊은 숙면을 위한 환경 만들기입니다. 전자기기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멀리 두고 수분 섭취는 오후부터 조절하세요. 그리고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베개를 사용해보세요. 숙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만이 아니라 기억력 향상, 면역력 증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넷째, 가벼운 아침 운동입니다. 기지개 켜기, 손목 돌리기,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기, 15분 산책 등으로 몸을 깨워보세요. 운동은 무리하지 않되 매일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몸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해소 루틴입니다.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 짓기, 3번의 깊은 호흡, 하루에 감사한 일 1가지를 기록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여섯째, 작은 기쁨 찾기입니다. 햇살, 새소리, 향기로운 차 한 잔, 창밖의 풍경, 그 모든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 속에서 건강은 다시 피어납니다. 일곱째, 아침 루틴 만들기입니다. 기상 시간, 햇볕 쬐기, 따뜻한 물 한 잔, 명상, 하루 계획 세우기. 이 5가지만 해도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하루 한 번이라도 소통해 보세요. 전화 한 통, 짧은 인사, 함께 걷기 등 단순한 연결이 고립감을 해소해 줍니다. 정서적인 교류는 기억력과 면역력까지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홉째, 취미 생활 유지입니다. 글쓰기, 그림, 뜨개질, 화초 가꾸기, 악기 연주 등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손을 쓰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며 집중력을 기르고 정서적인 안정을 줍니다. 10번째, 자기 수용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응원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10가지 습관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요?
여기 그 생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81세의 박정우 어르신은 수면 부족과 잦은 각성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셨습니다. 잠은 자도 쉰 것 같지 않고 아침엔 머리가 멍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 어르신은 정동철 박사님의 조언대로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물 섭취 시간을 조절하며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찾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불과 3주 만에 그는 편안한 수면을 되찾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81살의 김순자 할머니는 오랜 기간 허리 통증으로 외출조차 꺼리셨지만 매일 아침 15분씩 공원을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시고 나서는 몸도 훨씬 유연해지고 기분까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빠르지는 않아도 꾸준히 하니까 내 몸도 웃는 것 같아요. 정명숙 할머니는 아침마다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입니다. 처음엔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녀가 웃어준 일, 화분에 핀 난초, 미역국의 맛까지 모두 감사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정명숙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저 살아있는 하루에 감사하니 마음이 덜 불안해져요. 76세의 강진호 선생님은 만성피로, 고혈압,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감사한 3가지를 기록하고 가벼운 산책 후 일주일에 한 번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도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인생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이순자 할머니는 올해 91살이신데도 정정하십니다. 그 비결은 매일 아침 손수 마당을 쓸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몇 줄의 일기를 쓰는 단순한 루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좋다. 아직 살아있다. 감사하다. 이 한 줄이 그녀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타민이었습니다. 정동철 박사님은 말합니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정말 건강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소중히 여겼고 자기 자신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또한 덧붙입니다. 건강은 식단, 약,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오늘 아침의 선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깊은 숨, 짧은 감사, 조용한 산책. 이런 작은 시작이 쌓여 평생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침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